돌격! 요즘 핫한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 민간인 체험단 노말원입니다. 며칠 전에 롯데리아 인스타그램에서 이 민간인 체험단을 모집하길래 지원했더니 딱 당첨됐지 말입니다. 박수! 여러분 그거 아시지 말입니까? 롯데리아의 센스가 돋보이는 점이 하나 있지 말입니다. 바로 이 보급품.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레어템들이 들어있지 말입니다. 우선 깨끗하게 먹으라고 위생장갑, 그리고 더 깨끗하게 먹으라고 이 물티슈 4개나 줬지 말입니다. 그리고 야 이거 군대 하면 빠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포크 숟가락.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철제 식판. 야 좋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재입대가 아니지 말입니까? 솔직히 저는 저녁 일주일 전까지도 군대리아 나오면 엄청 맛있게 먹었지 말입니다. 이런 저 같은 병장 만기제대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롯데리아가 병크를 한번 터트려 주셨네요. 짜잔. 야 맛있게 생겼다. 솔직히 이 영상 찍기 전에 저 이거 아직 안 먹어본 상태이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맛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비주얼만 보면은 그때 그 기억이 물씬 풍기지 말입니다. 오 좋습니다. 솔직히 내용물 소개는 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물 소개는 하지 않겠지 말입니다. 스멜. 딱 이 군대 느낌 나지 말입니다. 이게 또 체험단들에게 이거 나눠줬으니까 또 써야겠지 말입니까? 네. 옮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 야 이렇게만 보면은 훌륭하지 말입니다. 거의 뭐 지금 재입대한 느낌인데 이제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입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군대리아 먹을 때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빵은 2세트인데 왜 패티는 하나만 주지 말입니까?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 말입니다. 아니 줄 거면은 패티도 2개씩 주고 해야 좀 든든하게 먹고 하루 일과를 보람차게 시작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 좀 아쉽지 말입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잼을 좀 밑에다가 깔지 말입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또 양배추를 깔고 햄버거는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쓰면 안 되지 말입니다. 그리고 피클 하나 가운데 얹어주고 콘샐러드는 약간 이렇게 담아줍니다. 패티 하나만 딱 얹어서 이 군대리아의 본연의 맛을 좀 느낄 거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세트가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세트도 미리 좀 만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 만들고 먹고 또 만들려면 귀찮기 때문에 항상 다 만들어 놓고 먹어야지 제맛이지 말입니다. 딸기 좀 남은 거는 약간 포인트로 가운데 얹어주고 이번에는 이제 콘 샐러드 이거 마카렐라인가? 이 마카렐라의 어떤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햄버거가 되겠지 말입니다. 맛있어. 나머지를 다 얹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랑 햄을 딱 얹습니다. 야 이거는 뭐 이삭 토스트보다 더 맛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치즈 햄버거, 이거는 일반 패티 햄버거 이렇게 2개를 딱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15년 전에 처음 맛보고 그 이후로 잊고 살았던 군대리아의 맛을 느껴볼 거지 말입니다. 야 15년 세월 참 빠르지 않습니까 말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2005년 12월 13일 저는 대학교 1학년 기말고사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군입대를 했지 말입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간 이유는 단 하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여자친구가 있었지 말입니다. 캠퍼스 커플 CC.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본 그녀. 제 심장을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렇게 1학기 내내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 한 10월쯤이 돼서야 저희는 5.18 기념공원 초입에서 사랑을 맹세하게 되지 말입니다. 근데 불과 100일도 채우지 못한 저희의 인연은 군대로 인해서 생이별을 맞이하게 되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쁜 놈이었지 말입니다. 군입대 2달 3달 남겨두고 사랑 고백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건지. 근데 또 군대 있을 때 여친이 없다고 생각해보지 말입니다. 이것도 엄청 답답하지 말입니다. 라떼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을 쓴다거나 아니면 싸지방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 없었으면은 뭐 2년 동안 편지 한 통 받아보겠지 말입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생이별 할 때는 좀 아쉬웠지만서도 이렇게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편지도 주고받고 그리워하고 그 애틋함이 너무 좋았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전화하니까 또 생각나서 하는데 말입니다. 이제 훈련소 4주차쯤 됐을 때 저희 분대가 우수분대로 뽑히면서 1분간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말입니다. 야, 진짜 얼마나 소중한 1분이던지 지금 생각해도 막 그 순간이 아련하게 떠오르지 말입니다. 그때는 뭐 입대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싸제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그 1분간의 통화, 부모님의 목소리, 이 앞에서만큼은 정말 저 같은 장정들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번 훈련병이었는데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눈물을 흘리길래 나는 울지 말자, 나는 사나이다, 이렇게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저도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지 말입니다. 근데 그 안 울었던 한 명, 그 친구가 이제 내무반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집에 전화 안 하고 여친한테 전화, 그 향놈의 새끼. 여튼 뭐 훈련소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오래된 막사다 보니까 나무감물 때 쓰고 시설도 구린데 막 사회인 때는 덜 빠져있다 보니까 적응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관들한테 맨날 쥐어 터지고 얼차려 받고 하루하루가 생지교였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비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지 말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똥이 거의 일주일 동안 안 나왔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호가 와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똥 끝에가 이게 굳어가지고 엄청 딱딱했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막 진짜 찢어지는 줄 알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교대에 있을 때 전화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똥 쌀 때 한 번 이렇게 눈물을 훔쳤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국방부 시계도 분명히 흐르긴 했지 말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신교대에서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날이 왔는데 말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잊지 못할 그 한 장면이 있지 말입니다. 사이즈가 지멋대로인 전투복과 어눌하게 눌러쓴 전투모,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더블백을 메고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던 저는 시내버스도 아니고 고속버스도 아닌 군대 버스를 타게 되지 말입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렇게 버스에 올라서서 농가밭이 펼쳐진 그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만의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지 말입니다. 그때가 정말 교도소에 끌려가는 기분이랄까? 여튼 그렇게 버스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나 어느 한 중대의 연병장에 저를 덩그러니 떨구지 말입니다. 음산한 공기, 낯선 막사, 여기가 바로 제가 2년 동안 지내야 될 자대였지 말입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버스에 내린 저는 세상 멍청한 표정으로 두리번 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병장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지 말입니다. 야, 신병이냐? 따라와. 그렇게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생판 처음 본 사람 뒤를 쫄쫄쫄 쫓아가게 됐고, 야, 도착한 곳이 바로 2년 동안 제가 먹고 자고 지낼 정말 집 같은 생활관이었지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더블백 그대로 메고 행정반에 앉아있던 저는 세상 멍청한 표정을 또 하면서 두리번 거렸지 말입니다. 그때 이제 마치 약간 동물이 된 듯한 그런 어떤 시선을 많이 또 받았지 말입니다. 여튼 그렇게 앉아서 대기를 타고 있는데 그 다이아 2개를 달고 있는 중대장님이 저한테 오셨지 말입니다. 오시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컴퓨터 앞에 앉아봐 라고 하셨고, 저는 이제 영문도 모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한컴 타자 연습을 켜서 장문을 한번 쳐봐라고 했지 말입니다. 그래서 뭐지? 갑자기 왜 이걸 시키지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메밀꽃 필 무렵을 켜서 따라라라 쳤지 말입니다. 천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타자가 빠르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모임 그 타자 연습 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리니지로 단련된 그 키보드 워리어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타자가 그때는 상당히 좀 빨랐지 말입니다. 여튼 그렇게 천타가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뒤에서 보고 있던 중대장님이 저한테 야, 내 행정병 겸직해.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른 채 네, 알겠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머릿속에는 행정병이 뭐지? 나는 포병 주특기인데 그리고 겸직은 또 뭐지? 막 이렇게 혼란이 좀 있었지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겸직이라는 거에 있어서 군대를 다녀오셨던 분들도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포병 주특기이다 보니까 일반 포반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배치는 됐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포병 생활을 하면서 행정반의 그 서무개원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같이 하라고 했던 그런 말이었지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행보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속해 있던 그 중대급에서는 행정개원, 서무개원의 TO가 없다. 그 병기계랑 보급계의 TO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그 부대일지 쓰고 이렇게 행보관 따까리하고 포대장 따까리하는 그런 이제 그 서무병에 그게 없기 때문에 TO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겸직을 해왔다라고 하셨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의 그 한컴 타자 연습 1000타를 계기로 군생활 내내 중간이 없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지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생각하니까 또 열받는데, 이게 또 행정병의 업무가 또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지 말입니다.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부대일지 작성, 경계근무 편성, 휴가 편성, 그리고 뭐 상벌점 관리하고 막 하여튼 되게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좀 했었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사부터 중대장까지의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행정서무개원이었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열받냐면, 2등병 때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을 제가 이제 실무로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줬겠지 말입니까. 물론 그때 사수가 있었지만 전역을 한 4개월 남겨둔 병장이었다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엄청 힘이 드는 그런 어떤 증상이 보여 있던 상황이라 진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제가 다 감수해야 된 상황이 되었었지 말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가 뭐냐면, 경계근무 짤 때는 나를 왜 이 시간에 넣었냐, 나 어제 분명히 11시였는데 오늘은 왜 또 말 둘이냐, 너 인생 정말 말아먹고 싶냐. 그리고 이제 휴가 짤 때는 나는 이때 꼭 휴가를 나가야 된다, 여자친구랑 이미 여행 약속을 짜놨다, 만약에 내 일정이 틀어지면 네 이빨을 틀어버리겠다. 그리고 상점 관련해서는 나 오늘 작업하면서 누구누구 하사한테 상점 50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에게 상점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너의 상을 치러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상점 50점의 가치는 휴가 4박 5일이랑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지 말입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진짜 하루에도 몇 번을 일병부터 병장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진짜 얼마나 줬는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막사 뒤에 있는 그 창고에 가가지고 콱 뒤져버릴까 하는 그런 정말 자살 충동까지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정말로 생각했지 말입니다. 근데 또 이게 그런 자살 충동을 잘 견뎌냈더니 100일 휴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 말입니다. 고향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잠도 늘어지게 자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버텼지 말입니다. 자대가 강원도 철원이었고 집이 전남 순천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 길이 정말 깜깜했지 말입니다. 자대가 산 중턱이다 보니까 택시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또 버스 타가지고 저기 동서울 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또 고속버스 타가지고 저 밑에 순천까지 가서 여튼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지포리 터미널까지 가는 택시를 잡아서 tas는데, 이게 정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지 말입니다. 택시 내비게이션에서 야동이 나왔지 말입니다. 이게 철원 택시.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휴가를 나와서 한창 집에 가는 길에 여자친구를 먼저 살짝 보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원래라면 제가 이제 집에 도착 예정 시간이 한 5시쯤이라 부모님께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 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놨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살짝 빠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먼저 눈물 콧물에 제외를 하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진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에 도착을 한 8시 반쯤 했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부모님은 기다리다 지쳐 와인 숙성 삼겹살을 다 드시고 냉면까지 드신 후였지 말입니다. 여튼 집이 이렇게 하도 멀어서 4박 5일이라고 막상 나왔지만 정작 제가 놀 수 있는 시간은 2박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에 예상치 못한 또 이 여자친구와의 트러블이 생겼었지 말입니다. 나는 이제 오랜만에 민간인 체험을 하게 됐으니 막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물론 이제 여자친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막 꿈꿔왔던 하루하루였기 때문에 진짜 머릿속에 막 스케줄이 빼곡히 차여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분께서는 이 친구가 휴가를 나오면 나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지만 이게 또 100일 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이렇게 좀 티격태격 싸웠던 기억이 좀 아련하게 남아있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트러블들이 뭐 서로 좋아하고 뭐 보고 싶고 하니까 또 생긴 거지 않겠지 말입니까? 네. 근데 또 트러블 하니까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일병 때는 말입니다,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말입니다. 짬이 안 되니까 뭐 지금처럼 휴대폰을 개인이 다 들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한테도 전화를 하지만 그 외에는 여자친구한테 오로지 전화를 다 하는 편이었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여자친구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자기는 왜 나한테 통화를 자주 안 해? 나는 노력한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정말
이 눈치라는 게 어쩔 수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막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렇게 핀잔을 들으니까 또 속이 상하지 말입니다. 여튼 뭐 전화할 때마다 죄인이 돼서 미안해, 내가 더 앞으로 자주 전화할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지 말입니다. 아니 근데 너는 내가 오늘 분명히 회식이 있다 했는데 왜 새벽에 잘 들어갔냐는 그런 안부 전화 한 통 안 해? 와, 그때는 진짜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새벽에 그런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뭐 그렇게까지 뭐지?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했지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통화를 당연히 내가 못하는 상황이지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동기 중에 너 걔 알지? 걔 오빠는 맨날 새벽마다 전화해가지고 막 자장가 불러주고 그런다는데 왜 너는 전화 한 통을 안 해? 넌 나에게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이게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 측에서는 어떤 저의 그 열정과 애정이 부족하다고만 느꼈었던 것 같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밀인데, 그녀의 그런 간곡한 어떤 그 하소연을 제가 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하루는 제가 타령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 타령이죠. 이 새벽에 막사를 벗어난다는 게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지 말입니다. 이제 새벽 1시에 야간 근무를 다녀와서 이제 보통은 환복을 하고 뽀고리를 먹고 자든가 아니면 바로 자든가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저는 이제 그 막사 바로 옆에 이제 문 열면 바로 전화기가 공중전화가 있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는 그 막사를 다 시건 장치를 해놓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가는 순간 그거는 이제 타령으로 본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타령이라고 했는데, 여튼 밖으로 한 발짝 나가서 공중전화에 섰지 말입니다. 정말 1분 1초가 긴박한 그 순간 동전을 넣고 전화를 했지 말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한 15번 정도 이 통화음이 울리고 나서야 자고 있던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말입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야. 오늘은 내가 자기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근데 지금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라서 내가 통화를 오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 들은 것만이라도 자기가 고마워하고 잘 잤으면 좋겠어. 그럼 끊을게. 안녕. 자기야, 고마워. 잘 자.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된 행위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어떤 그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었고, 통화하고 나서 그 뿌듯함과 그리고 약간 긴장됨을 안고 이제 자리로 와서 잠을 청했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통화, 굉장히 사랑스러운 통화를 주고 받았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새벽에 통화한 이후로 이튿날이 됐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굉장히 시큰둥해 있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더니, 어제 새벽에는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그때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편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녀와 저는 2007년도 1월 제가 상병을 달았을 때 이별을 맞이하게 됐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특히나 또 전화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제 제 그 행정병 맞선임하고 이제 군생활 내내 1년 반 동안 앙숙으로 지냈었지 말입니다. 솔직히 무슨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을 굉장히 싫어했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임하고 불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행동 하나하나 혹시나 이제 흠집 잡힐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장을 했었지 말입니다. 여튼 뭐 그렇게 이제 맞선임과의 앙숙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 생활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런 관계가 이제 군 생활 내내 됐다는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일반 포반에 속해 있으면 업무는 이제 그 행정병의 업무를 겸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선임도 2명일 수 있고, 이게 막 진짜 이도저도 아닌 경우도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진지공사 때였는데, 이럴 때는 또 제가 행정반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다른 분대원들하고 같이 진지공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맞선임은 그 본부 분과라서 HQ라서 이제 행정반을 지켰었지 말입니다. 여튼 이제 5시까지 진지공사가 끝나고 자대에 복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씻고 환복하고
개인 정비를 즐겼지 말입니다. 군대에서 개인 정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공 차는 거지 말입니다. 제가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볼을 신나게 차고 있었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반 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이제 맞선님이 저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야, 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행정반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저를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뭔데 행정반에서 전화대기 안 하고 밖에서 볼 차고 있냐? 이게 이제 보통 군대는 5시에 일과가 끝나고 일과 끝나면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해서 뭐 PX도 가고 볼도 차고 뭐 운동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주로 갖지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행정반은 그때부터가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거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주공사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빼고는 평소에 제가 이제 5시에 환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군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업무가 한 8시, 9시에 끝나서 그때서 이제 가서 환복하고 개인 정비하고 하는데 9시 반이면 점호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 2등병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볼도 못 차고 진짜 빨래도 막 혼자서 밤늦게 하고 막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날은 저도 진지공사를 이제 다른 병사들하고 같이 했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정비도 이제 저도 똑같이 권리가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욕을 한 바가지 쳐먹고 저는 이제 땀 물린 상태로 행정반에 들어와서 행정반 전화대기를 시작했지 말입니다. 야, 그때 그렇게 볼 쳐다 말고 행정반에 앉아가지고 그 창문 너머로 사람들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와, 그 진짜 서러웠지 말입니다. 야, 진짜 다시 생각해도 끔찍했던 그 맞선인과의 악연. 그것 때문이라도 2번 다시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데 이게 또 웃긴 게 제 생일이 또 8월 15일 광복절이지 말입니다. 근데 그 맞선임의 저녁날이 8월 15일이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5일 제가 병장을 담과 동시에 그 선임이 퇴사를 전역을 해서 저에게는 정말 그날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었지 말입니다. 생일날 병장도 달고 또 그 맞선임으로부터의 해방도 하고 아주 그냥 근데 또 이제 병장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병장 때 저희 대대에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지 말입니다. 사실 그 전년도에는 제가 일병 때라서 그 행정반 전화되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운동을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했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병장이 되고 맞이한 체육대회 때는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가 이제 여기서 뭐 하나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축구팀을 딱 이제 멋있게 꾸려가지고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고 그 결과 저희 중대가 대대 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우승을 했지 말입니다. 박수. 저는 그때 당시에 병장 축구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완탑 공격수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리스펙하는 그런 공격수였고 그래서 제가 결승전에서만 왼발로 1골, 오른발로 2골을 넣어서 해트트릭까지 했었지 말입니다. 그때는 거의 뭐 갈마릅 손흥민이었지 말입니다. 아직도 그 체육대회 하면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3번째 골을 딱 넣었을 때 구령대에서 저희 포대장님이 저를 향해서 최고다. 여튼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저희 중대 축구팀 이제 대빵으로 나가서 휴가증을 3장이나 받았지 말입니다.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휴가증도 가장 많이 이렇게 줬었지 말입니다. 그렇게 받은 휴가증 3장을 중대장님께 전달을 하려고 하자 중대장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1장은 제가 갖고 나머지 2장은 경기 때 활약을 많이 했던 2등병과 1병에게 전달했지 말입니다. 이런 게 정말 군대에서 축구한 썰이지 않겠습니까 말입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 군대에서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군대 얘기라는 게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게 밀리터리 버거 먹방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말은 좀 아끼는 걸로 하겠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은 또 다들 공감이 되실 부분이 위병소를 나갈 때의 그 마음 사실 이렇게 더블백을 메고 위병소를 나간다는 게 군생활 2년 동안 막 달력 하나 둘 찢어가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고 정말 단 한 번도 여기를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군생활이었지만 이게 또 막상 저녁 당일날 이 위병소를 나가는 제 모습을 보니 이게 또 뭐 그렇지만은 않았지 말입니다. 뭔가 씁쓸하고 아쉬우면서 허탈한 그런 기분?
여기서 내가 2년 동안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어져 오는 감정이 뭐였냐면, 이제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지?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확 몰려들었지 말입니다. 뭐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그 유병소 앞에 선 채로 이 발이 쉽게 안 떨어졌지 말입니다. 진짜 2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뛰쳐나가고 싶었던 그 유병소, 그 순간이었는데, 그랬지 말입니다. 그때 그 맛이네. 맛있습니다. 네.